오늘 제가 설명할 논문은 Recycle Again이고 Unsupervised Video Retargeting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논문에 대해서 약간 서머리 비디오처럼 CMU에서 이제 에디트한 되게 1분짜리 비디오가 있는데, 이걸 딱 보시면 논문이 어치브 하려는 게 뭔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예, 지금 딱 보시면 이제 잘 이제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보니까 또 원래 프로젝트 페이지가 있었는데 최근에 GitHub 코드도 올린 걸 며칠 전에 올린 걸 제가 확인을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페이지에 가시면 코드도 또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럼 제가 이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티베이션이 뭐냐면 Recycle Again, 이제 기본적으로 Cycle Again이나 이제 그 전에 이런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문제에 익숙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문제 이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논문은 Recycle Again은 기본적으로 모티베이션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temporal domain에서 예를 들어서 비디오 투 비디오라든가 아니면 비디오 트랜슬레이션, 비디오 투 비디오 트랜슬레이션이라든가 이렇게 스페이셜 도메인뿐만 아니라 템포럴 도메인이 이렇게 있는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기존에 사이클겐에서 사용했던 스페이셜 사이클 컨시스턴시 그 컨스트레인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다른 어떤 컨스트레인들을 좀 더 넣거나 또 사용하면은 이런 특별한 스페시픽 도메인에서는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모티베이션을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논문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모티베이션들을 좀 보여주는 example들을 여기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인풋에 트럼프가 있고 아웃풋에 오바마가 있고, 그리고 그 아웃풋을 가지고 다시 트럼프를 리컨스트럭하는 그런 태스크가 있을 때 보면은 중간에 이제 perceptual mode collapse가 일어나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이클겐을 사용했을 때거든요. A하고 B는 사이클겐을 사용했을 때고 C하고 D는 이제 리사이클겐을 사용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페이스 투 페이스 트랜슬레이션을 보면은 잘 보면 이제 아웃풋의 오바마 로우를 잘 보면 거의 비슷하게 보이긴 하지만 되게 픽셀 바이 픽셀은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perceptually는 다 모드가 그냥 한 모드로 보이는, 다 똑같은 오바마의 표정처럼 이제 보이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픽셀 바이 픽셀 밸류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아웃풋에서 다시 트럼프 오리지널 이미지를 리컨스트럭하는 그쪽 방향으로 가면 또 원래 인풋이랑 되게 비슷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이클계만 사용했을 경우 이런 perceptual mode collapse가 일어난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약간 그 사이클겐에서 옵티마이제이션 그 포뮬러를 좀 생각해 보시면 아무래도 이제 인풋을 리컨스트럭 하는데만 이제
포커스가 돼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일도 일어난다라는 걸 좀 설명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미지에서 이미지 이미지에서 이제 세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다시 이미지로 바뀌고 또 이거는 이제 반대의 경우죠. 근데 지금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아웃풋 두 번째 로의 아웃풋을 보면 되게 좀 블러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는 bad local minima에 컨버트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만일 이제 리사이클 겐을 이제 사용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더 좋은 better local minima 같은 이런 D 피거가 나오고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이런 페이스 투 페이스 문제에서도 지금 리사이클 겐을 사용하면 좀 더 유니크한 아웃풋이 나온다 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모티베이션이고 좀 약간의 이제 결과도 이야기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 리사이클겐을 좀 보기 위해서는 그 전에 논문들을 그 전에 있었던 개념들을 조금 이제 유니파이드 된 웨이로 조금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픽스 투 픽스 그 다음에 사이클겐, 리사이클겐 이 흐름으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픽스 투 픽스랑 그 다음에 사이클겐을 막 다 되게 서러하게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리사이클겐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는 스태핑 스톤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픽스 투 픽스 그 논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문제 셋업은 데이터 샘플 그러니까 인풋하고 아웃풋 XI랑 YI랑 페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문제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X에서 Y로 매핑되는 그 매핑을 우리가 리그레이션으로 그 매핑 G of Y 그 제너레이터 그 매핑 G of Y를 우리가 러닝하는 게 이제 목적이죠. 그래서 G of Y는 기본적으로 이런 민스퀘어 에러를 미니마이즈 해주는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매핑을 하게 됐고 그거를 이제 보면 뭐 X 그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고 X하고 Y가 있고 그 사이 매핑 그리고 large X, large Y 그 각각의 도메인이 있죠. 인풋 도메인, 아웃풋 도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이런 그냥 이렇게 미니마이징 그냥 이 로스만으로 미니마이징 했을 때는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고 약간 블러리한 부분도 있었는데 흔히 하는 겐 로스들을 사용해서 그런 경우에 DY를 사람이 이제 뭐 좋다 안 좋다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겐 로스를 사용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좋다 안 좋다를 얘기했더니 실제로 결과들이 많이 좋아졌더라. 그게 이제 픽스 투 픽스의 스토리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픽스 투 픽스에서 문제 셋업에서 특별히 이제 그 paired 된 데이터 X하고 Y 그 paired 된 데이터 그리고 제가 여기서 특별히 이 포뮬러에서 기본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intentionally 이제 S하고 T를 사용했거든요. 원래 오리지널 픽스 투 픽스에서는 당연히 S하고 T가 같죠. 예. 근데 왜냐면 pair가 분명하니까. 근데 이제 이 L of G 여기서는 이제 이 노테이션을 이제 계속 사용할 거라서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이 gain loss를 사용할 때 특별히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pair 되지 않은 경우도 생각하려고 해서 이 S하고 T를 다르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 겐으로 가면 문제 셋업이 조금 바뀌죠. 그래서 페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페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이클 컨시스턴시를 사용하면 된다. 사이클 컨시스턴시는 X에서 Y로 예를 들어서 X에서 Y로 G of Y로 이렇게 제너레이트해서 갔으면 똑같은 G of Y죠. 이제 X에서 Y로 갔으면 그게 이제 다시 G of X를 통해서 인풋 도메인으로 다시 리컨스트럭트 됐을 때 이제 얼마나 같게 되느냐 이 사이클 컨시스턴시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는 이제 뭐 똑같은 이름인데 사이클 로스, L of C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구글 트랜슬레이트 영어를 English를 French로 트랜슬레이트 한 다음에 French를 다시 구글 트랜슬레이트 사용해서 English로 바꾸는 그런 에너지를 생각해 보시면 사이클 컨시스턴시가 뭔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 이런 픽스 투 픽스하고 사이클 게인의 previous work에 있고 거기에서 빌드업해서 그럼 리사이클 게인을 이제 빌드업을 하게 됩니다. 리사이클 게인은 문제 셋업이 좀 더 약간 더 이제 컨스트레인 되는데요. 어떤 문제 셋업이냐면 지금까지는 픽스 투 그렇고 사이클 게는 2D 이미지가 그냥 인디펜던트한 2D 이미지들이 그냥 컬렉션 오브 2D 이미지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은. 그 안에 있어서 어떤 오더링이나 이미지 안에 오더링은 크게 이제 그 인포메이션은 크게 중요하지 않거나 뭐 크게 그것들에 대해서 그냥 인디펜던트하다라고 이제 가정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리사이클 겐 문제 셋업에서는 똑같이 unpaired된 페어가 없는 경우를 생각하고 싶고 그런데 그 시간적으로 ordered string 그러니까 비디오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 문제 셋업으로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컨스트레인을 줘서 바뀝니다. 그랬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G of Y, G of X, 그 다음에 X 도메인에서 Y 도메인으로 가는 건 같은데, 근데 그 인풋 도메인 인풋을 이제 타임 인덱스 1부터 large t까지, 그 다음에 아웃풋 도메인은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듯이 이렇게 페어되지 않았기 때문에 1부터 large s까지 그 인덱스를 이렇게 사용해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게 여기서 이제 introduce 하는 게 P of X. P of X는 이제 P of X는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P of X는 temporal predictor 같은 건데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에 타임 t까지 이미지를 보고 타임 t까지의 이미지 시퀀스를 보고 그 다음에 next 이미지를 predict하는, generate하는 그런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 of X를 가지고 그럼 P of X는 당연히 recurrent loss라는 거를 해서 P of X는 이런 관계를 미니마이즈하는 좋은 P of X가 되겠죠. 그래서 P of X를 사용해서 다시 사이클 로스를 좀 바꿉니다. 그래서 P를 사용해서 그래서 뭐 중간 둘 다 있겠죠. P of X도 있고 그다음에 P of Y도 있겠죠. 네, 각각 X 도메인에서의 time predictor P of X, Y 도메인에서의 time predictor P of Y 두 가지가 다 있겠죠. P of X, P of Y가 다 있을 거고 그러면 리사이클 로스에서는 L of R이 되는데 L of R은 P of Y라는 걸 새롭게 가지게 되고 그거는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제 지금 타임 t까지 이미지 시퀀스를 가지고 그걸로 제너레이트 되는 그 Y 같은 게 있을 거고 그거를 인풋으로 해서 P of Y를 통과하면 그다음에 P of Y를 통과하면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다시 이제 이 제너레이터를 보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지금 P of Y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여기서 P of Y 또는 뭐 P of X인 경우도 쓸 수 있는데 P of X가 중요한 경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리사이클 겐의 objective는 우리가 흔히 이제 사이클 겐에서 생각했던 이제 겐 로스 2개, 양쪽에 겐 로스 2개가 있고, 제가 블루 박스로 표현한 이 겐 로스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그린도 똑같이 있는데, 그린은 이제 리사이클 로스인데, 그러니까 그 사이클 겐에서는 시클릭 컨시스턴시를 얘기해 주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시클릭 컨시스턴시뿐만 아니라 스페이셜 템포럴한 컨시스턴시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경우에서 이제 P of Y, P of X가 들어가게 되죠. P of Y하고 P of X가 있고
각각 P of Y, P of X, 그 temporal predictor는 또 각각의 recurrent loss를 만족하는 그런 지금 제가 오렌지로 표현했는데 이 로스들을 쭉 하는 그 constraint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이렇게 쭉 라그란지안 모습처럼 람다를 사용해서 쭉 다 더합니다. 그래서 recycle gain formulation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implementation 디테일이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전에 이제 픽스-투-픽스나 사이클 겐 트레이닝 디테일이 거의 다 비슷하게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제너레이터 네트워크 두 개 있잖아요. G of X랑 G of Y 그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두 가지 다 같은 아키텍처를 사용했고 뭐 discriminator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똑같이 아마 70 by 70 패치겐 똑같이 사용했을 거예요. 똑같이 사용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람다 밸류들, 이 람다 밸류들을 다 10으로, 10으로 다 고정해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temporal predictor P/X하고 P/Y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 P/X, 여기서 얘기했던 P/X하고 P/Y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1 through T 모든 프레임을 보지 않고 아마 last two frame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last two frame concatenate 해서 그 다음에 next frame 이제 prediction 하는 지금 유넷을 사용해서 하는 그렇게 해서 train 한 것 같습니다. P/X하고 P/Y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결과를 좀 보면 결과를 이제 아마 그 전에 이제 다른 논문들 이제 소개할 때 이제 시리스케이프나 뭐 이런 논문들을 많이 봤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이게 비디오 지금 이제 이 리사이클 게는 비디오나 이렇게 되게 템퍼럴 인포메이션이 좀 존재하는 것에서 유익이 있다라는 걸 보이고 싶으니까 이제 시리스케이프 같은 건 다 이렇게 템퍼럴 오더된 이미지들이 아니어서 그래서 이 바이펄 데이터셋이라는 그래서 사용해서 바이펄 데이터에서 어떤 비디오가 있는데 그 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사용해서 이제 결과를 하나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바이펄 데이터셋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이제 클릭하시면 바이펄 데이터셋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인풋이 이제 쭉 이런 바이펄 데이터셋 보시면 이런 비디오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시퀀스로 차가면서 이렇게 쭉 되는 시퀀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캡처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컬럼이 이제 사이클 게인일 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리사이클 게인일 때, 세 번째 컬럼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그라운드 트루트일 때 이제 결과가 어떻게 좋아지는지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렇게 이미지에서 레이블로 갈 때고 이제 이거는 두 번째 부분은 레이블에서 이제 이미지로 갈 때죠. 그래서 인풋이 있을 때 사이클 게인 그다음에 리사이클 겐, 그라운드 트루트 어떻게 보여주는지 좀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레이블에서 그라운드 트루트 갈 때 막 이렇게 해가 햇살 막 이런 것들까지 막 보여주진 않는 것 같은데 하여간 사이클 겐보다는 낫다. 왜냐면 여기서는 이 논문의 베이스라인은 사이클 겐이거든요. 아마 뭐 비디오 투 비디오 신테시스나 이런 거랑 또 비교하면 또 어떨지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이펄 데이터셋은 이렇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페일러 example도 하나 여기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태스크냐면 인풋은 새가 이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날아가는 그런 비디오고 아웃풋은 그런 이미지 시퀀스고 아웃풋은 이 종이학 오리가미 종이학이 이제 가만히 있다가 날아가는 그걸로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하고 싶은 건데요. 보시면 이제 가만히 앉아있을 때는 첫 번째 컬럼부터 보면 가만히 새가 앉아있을 때 오리가미도 가만히 앉아있고 뭔가 좀 파닥파닥 하는 것 같으면서 실제로 다섯 번째 이미지 보면 뭔가 날아간 것 같은데
그러면 마지막 이미지를 보면 인풋은 날아가니까 이제 없잖아요. 네, 이제 더 이상 이게 해가 이미지에서 보이지 않는데 어, 이 아웃풋 리사이클gen의 아웃풋을 보면 여기 뒤에 오리가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이거는 뭐 트레이닝 할 때 트레이닝 데이터 안에 이런 케이스가 없었던 거죠. 이런 디스트리뷰션이 없었으니까 새가 완전 없는 경우 없었으니까 이런 페일러가 날 수밖에 없고 다른 걸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논문의 이제 테이크어웨이를 이제 보면 이 논문을 보고 어떤 걸 이제 우리가 테이크어웨이를 생각하시게 되면 제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리사이클gen의 그런 장점은 되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arbitrary length 어떤 뭐 막 30second 뭐 그 전에 15second 되게 짧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적당하게 여기 256, 256, 256 by 256 그 이미지들이거든요. 방금 전에 공 이미지들이. 그래서 그 정도의 레졸루션 비디오를 또 arbitrary length 만들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spatial temporal constraint를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중요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디오 리타겟팅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데 그거 이제 거의 first step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이제 다른 constraint들 많이 더 생각할 수 있겠죠. 다른 constraint를 생각해서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지 않나. 이 두 가지가 이 논문의 테이크어웨이인 것 같습니다.